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쥐려고 한다. 갓난 아기에게 손가락을 내밀면 본능적으로 움켜쥐듯 처음엔 어머니의 손을, 그 다음엔 장난감을, 학교에 가면 좋은 성적을, 사회에 나가면 높은 자리를, 나이 들면 건강을, 마지막에는 시간까지도 붙잡으려 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쥐려고 하면 할수록 손 안에 남는 것은 줄어든다. 모래를 세게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삶도 그렇다. 너무 꽉 잡으면 도리어 놓치게 된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마다 항상 먼저 물었다고 한다. 오늘은 몸이 어떠냐? 오늘은 마음이 어떠냐? 한 제자가 묻는다. 선생님은 왜 늘 이것을 물으십니까? 정약용이 말했다. 사람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기운으로 배운다. 기운이 꺾인 날에 몰아붙이면 배움은 남는 게 없고 상처만 남는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지나쳐서 자신을 몰아붙일 때 생긴다. 조금만 잘못해도 스스로를 질책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자신을 탓한다. 이런 생각은 독과 같다. 처음엔 성장을 하기 위한 발판처럼 보이지만 쌓이고 쌓여 결국엔 몸과 마음을 좀먹는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이 칭찬해도 믿지 못한다. 나는 아직 멀었다고 내 자신을 깎아내린다. 한 도공이 있었다. 완벽한 사발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걸 반죽하고 물레를 돌리고 가마에 굽기를 수십 번.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다. 모양이 삐뚤어져서, 유약이 고르지 않아서, 굽는 온도가 맞지 않아서 그는 만든 사발을 모두 깨뜨렸다. 그의 뒤뜰엔 깨진 사발 조각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어느 날, 한 승려가 깨진 조각들을 보며 말했다. 이 중 하나라도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도공이 대답했다. 모두 흠이 있어서 버린 것입니다. 승려가 말했다. 금이 없는 것만을 만들려다가 결국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도공은 말이 없었다. 이것이 잘하려는 마음의 역설이다.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한다. 실수를 두려워하면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발전도 없다. 완벽은 환상이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밤새 글을 쓰고 아침이 되면 그 글을 다시 찢었다고 한다. 제자가 물었다. 이미 훌륭한 글인데 왜 버리십니까? 정약용이 말했다. 훌륭해서 버리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조급해서 글이 숨을 못 쉬니 다시 쓰는 것이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숨이 막혀 다시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위한 다듬음이었다. 달도 차면 기울고 꽃도 피면 진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쫓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기는 것이다. 대장장이는 칼을 벼린다. 나를 세우려면 숫돌에 갈아야 한다. 너무 오래 갈면 칼날이 무뎌진다. 적당히 갈고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 대장장이의 지혜다. 삶도 그렇다. 적당히 다듬고 멈출 줄 알아야 한다. 농부는 씨앗을 뿌린 뒤 매일 땅을 파헤쳐 싹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발걸음을 멀리하고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 비가 올 때를 헤아리고 해가 뜰 시각을 살핀다. 지지앗이 트는 시간은 자신의 손으로 앞당길 수 없다는 것을 농부는 알고 있다. 사람들은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제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여긴다. 때로는 지나친 노력들이 지지앗 위에 돌을 얹는 격이 된다. 싹이 트려면 글기 부드러워야 하고 글기 부드러우려면 사람의 손길이 잠시 멀어져야 하는 법이다. 내가 되면 저절로 트는 것이 씨앗이다.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이 있고 때로는 기다림이 더 중요한 날들이 많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둘 수 있다. 겨울에 씨를 뿌리면 아무리 애써도 싹이 나지 않는다. 이것을 농사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정작 자신의 일에서는 무시한다. 내가 아닌데도 억지로 밀어붙이고 계절이 맞지 않는데도 결실을 요구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때가 있다. 어떤 이와는 지금 만나야 하고 어떤 이와는 나중에 만나야 한다. 지금 맺어지지 않는 인연을 억지로 붙들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는다. 내가 되면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 인연이다. 나무는 서두르지 않는다. 봄에는 싹을 트고 여름에는 잎을 무성하게 키운다.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잎을 떨군다. 나무는 겨울에 꽃을 피우려 하지 않는다. 여름에 낙엽을 떨어뜨리려 하지도 않는다. 계절을 따를 뿐이다. 사람도 나무처럼 살면 어떨까? 억지로 계절을 거스르지 않고 때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다. 농부는 씨앗이 잘 자랄 수 있게 잡초를 뽑고 물도 주며 해충을 막는다. 다만 싹이 트는 것만큼은 재촉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할 수 없는 일은 때에 맡기는 것. 그것이 농부의 지혜이자 삶의 지혜다. 붓으로 글을 쓸 때의 일이다. 먹을 너무 많이 머금으면 글씨가 번지고 너무 적게 머금으면 글자가 마른다. 글씨를 쓰는 사람은 늘 그 사이를 가늠한다. 먹을 찢고 붓 끝을 고르고 종이에 닿는 순간에 힘을 조절한다. 누르되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흐르되 너무 급하게 흐르지 않는다. 그 조절이 글씨의 품격을 만든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도 같은 이치다.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눌러 담는 것이 다스림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먹이 흐르는 것을 막으려 붓 끝을 꾹 누르면 종이가 찢어질 뿐이다. 생각은 흐르게 두되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진짜 다스림이다. 또한 감정을 참는 것은 솥에 뚜껑을 덮는 것과 같다. 불은 꺼지지 않았는데 뚜껑만 덮으면 결국 압력이 쌓여 폭발한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멍을 내어 김을 조금씩 빼는 것이다. 화가 날 때 억지로 참으면 그 화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쌓이게 된다. 쌓이고 쌓인 감정은 언젠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터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감정을 인정하되 적절히 흘려보내는 것이다. 강은 흐른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벼랑을 만나면 떨어진다. 강물을 억지로 막으면 범람하지만 흐르게 두면 제 길을 찾아간다. 감정도 그렇다. 흐르게 두면 제 길을 찾아 빠져나간다.
한 수행자가 마음을 비우려 애썼다. 잡념이 떠오르면 이것은 허상이니 집착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잡념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강하게 떠올랐다. 그는 고민 끝에 한 스승을 찾았다. 마음을 비우려 하는데 자꾸 잡념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다. 구름을 보아라. 구름이 떠다니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구름은 왔다가 간다. 잡으려 하지 않으면 머물지 않는다. 그렇게 수행자는 잡념이 떠오를 때마다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다. 어느 날부턴가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은 저절로 사라졌다. 붙잡으려 하지 않으니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다.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것, 감정과 생각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오가는 손님들처럼 편안하게 대하는 것. 억지로 쫓아내려 하면 더 오래 머물지만 그냥 두면 저절로 떠난다. 슬픔도 그렇다. 스스로를 다그치면 슬픔은 더 깊어진다. 흘려보내야 한다. 내가 지금 슬프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슬픔은 조금씩 옅어진다. 기쁨도 마찬가지다. 기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기쁨을 영원히 붙잡고 싶어 한다. 기쁨도 구름처럼 지나간다.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빨리 사라진다. 기쁨을 온전히 느끼되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이 기쁨을 오래 간직하는 방법이다. 옷을 입다 보면 주름이 생긴다. 주름이 생길 때마다 다림질을 할 수는 없다. 자리에 앉으면 생기고 걸으면 생기는 것이 주름이다. 걷다 보면 바람이 불어 주름은 제 모양대로 펴지기도 한다. 삶에도 주름이 생긴다. 그것을 당장 펴려 하지 않아도 시간이 제 역할을 한다. 매듭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잠시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다. 실이 마르면 다시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진 실은 조금만 건드려도 스르르르 풀린다. 풀리지 않는 일 앞에서 계속 손을 대는 것은 때로는 어리석음이다. 손을 거두는 것이 도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손을 거두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기다림이다. 한 목수가 있다. 나무 2개를 이어 붙이려는데 아무리 애써도 잘 붙지 않았다. 목수는 며칠 동안 그 나무와 씨름했다. 대패로 깎고 끌로 파고 망치로 두들겼다. 나무는 틈새를 만들 뿐 제대로 붙지 않았다. 지친 목수는 그 나무를 한쪽에 치워두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나무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나무가 수월하게 이어 붙여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적당히 마르고 결이 자연스럽게 맞춰진 것이다. 사람이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을 시간이 해결해 주었다. 당장 풀려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도 있다. 사람 사이의 일도 그렇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은 당장 해결하려 한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해명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때로는 그 노력이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는 상처만 더할 뿐이다.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계속 붙잡고 있으면
더 막힌다. 머리는 복잡해지고 생각은 꼬인다. 그럴 때는 잠시 손을 떼는 것이 낫다. 문제에서 벗어나 있을 때 해답이 찾아오기도 한다. 샤워를 하다가, 걷다가, 누워 있다가 보이지 않던 것이 놓아두니 보이는 것이다. 건강 문제도 그렇다. 몸이 아플 때 사람들은 빨리 낫고 싶어 한다.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이것저것 시도한다. 약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어떤 병은 약으로도 빨리 낫지 않는다. 시간이 약인 병이 있다. 그런 병 앞에서는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치료다. 조급함은 오히려 회복을 방해한다.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몸은 제 속도로 나아간다. 이 모든 경우의 공통점은 개입하지 않음이다.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는 것, 흐름을 믿고 맡기는 것. 이것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두는 지혜다. 새는 날개를 펴고 난다. 하늘을 나는 내내 날개를 퍼덕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느 순간 날개를 접고 바람을 탄다. 바람이 새를 밀어주는 동안 새는 쉴 뿐이다. 쉬는 동안에도 새는 날아간다. 사람도 그렇다. 쉬지 않고 날갯짓하는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 바람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간다. 사람들은 내려놓음을 패배처럼 여긴다.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끝까지 붙잡으려 한다. 안 되는 일도 계속 밀어붙이고 힘든 관계도 억지로 유지하고 맞지 않는 일도 억지로 버티며 견딘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선택이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손에서 놓는 것,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의 진짜 의미다. 한 선비가 있었다. 서재에는 책이 가득했다. 벽을 따라 책이 쌓여 있고 바닥에도 책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책들을 자랑스러워했다. 세월이 흐르자 문제가 생겼다. 찾고 싶은 책을 찾을 수 없었다. 책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정작 책을 읽을 공간이 없었다. 어느 날 그는 책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하나하나 책을 살펴보았다. 다시 읽지 않을 책들을 골라냈다. 처음엔 아까웠다. 언젠가 읽을 수도 있는데 버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마음을 굳게 먹고 정리했다. 그는 절반 이상의 책을 추려냈다. 정리를 마치고 나니 서재가 훨씬 넓어졌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도 보였다. 찾고 싶은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것이 내려놓음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 집착을 버리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 관계에서도 그렇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 어떤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는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통화하고 나면 우울하고, 함께 있으면 불편한 관계들이 있다. 그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 의무감 때문에, 예의 때문에, 혹은 죄책감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관계는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다. 차라리 정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다. 거리를 두는 것이 미안한 일이 아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분별하라는 것이다. 무엇이 나를 성장시키는지, 무엇이 나를 소모시키는지 구별하는 것. 성장시키는 것은 붙들고 소모시키는 것은 놓는 것. 이것이 지혜다.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다.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못하는 일은 인정하는 것.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내려놓음이다. 화가는 그림만큼이나 여백을 중요하게 여긴다. 종이를 빼곡히 채우지 않는다. 빈 곳이 있어야 그림이 숨을 쉰다. 붓을 든 곳보다 붓을 들지 않은 곳이 더 많다. 그 빈자리가 그림의 무게를 받쳐준다. 여백이 없는 삶은 다음 장을 펼칠 자리가 없다. 비운 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이것이 내려놓음이 주는 선물이다. 덜어낼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멀리 간다. 많이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가진 것이 진짜 부자다. 달은 차고 기운다. 차오를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기울 때도 금음일 때도 달은 제 길을 간다. 사람들은 차오르는 것만을 좋아하지만 달은 기울지 않으면 다시 차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삶에도 차오름과 기울음이 있다. 기울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다시 차오르는 때를 맞이한다. 삶은 밀어붙일수록 거칠어진다. 너무 세게 누르면 부서지고 너무 빨리 가면 넘어진다. 힘을 조금 빼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 이가 산을 오르고 있었다. 정상에 빨리 오르고 싶던 그는 쉬지 않고 걸었다. 다리가 아파도 참았고 숨이 차도 멈추지 않았다. 오직 정상만 보고 걸었다. 산 중턱쯤 왔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려 바위에 주저앉았다. 속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쉬어가야만 했다. 앉아서 숨을 고르는데 문득 주변이 눈에 들어왔다. 길가에 핀 작은 꽃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멀리 보이는 하늘과 구름들까지. 올라올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오직 정상만 보느라 주변을 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다. 이 모든 것이 올라올 때는 들리지 않았다. 너무 급하게 가느라 귀를 닫고 있었던 것이다. 삶도 그렇다. 목표만 보고 달리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다.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한다. 목표에 도착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또 다른 목표가 보이기 때문이다. 힘을 빼고 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가족의 소중함, 주변의 따뜻함, 일상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바쁠 때는 보이지 않는다. 물을 나르는 일을 생각해보자. 물을 빨리 나르려고 서두르면 물이 넘쳐 쏟아진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르면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옮길 수 있다.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적당한 속도가 있다. 힘을 빼는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힘을 뺄 때 몸은 제 중심을 찾는다. 억지로 서 있으려 할 때는 비틀거리지만 편하게 서면 무리가 땅에 닿는다. 바람은 억지로 불지 않는다. 세게 불 때도 있고
약하게 불 때도 있다. 남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로 가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이다. 젊은 날에는 몰랐다. 더 애쓰면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밤을 새우고 한계를 넘어서고 쉬지 않고 달리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어 돌이켜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문제를 해결하려 애쓸 때가 아니라 문제를 잠시 내려놓았을 때 찾아왔다. 진짜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려 할 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깊어졌다. 삶은 그런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여백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정상에 빨리 오르지 않아도 괜찮다. 천천히 갈 때 길가에 꽃들이 보인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금이 있어야 사람다운 법이다. 살다 보면 지치는 날이 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날. 지칠 때는 쉬어야 한다. 쉬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땅도 쉬어야 다시 곡식을 낸다. 계속 농사만 지으면 땅은 척박해진다. 묵혀두는 해가 있어야 땅이 회복된다. 사람도 그렇다. 쉬어야 채워진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모두가 바쁘게 산다. 빠르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빠르게 가다 보면 길을 잃기 쉽다. 천천히 가야만 제대로 간다. 마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 인생은 짧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이다.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면 중간에 지쳐 쓰러진다. 자신의 속도를 지키며 꾸준히 가는 사람이 끝까지 간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남은 남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다. 남이 앞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다른 길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느냐는 것이다. 가끔은 멈춰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가? 나는 행복한가? 이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없다면 잠시 멈춰야 할 때다. 방향을 점검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필요하면 길을 바꿀 수도 있다. 잘못된 길을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른 길을 천천히 가는 것이 낫다. 삶은 여행이다.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여행 그 자체가 의미 있어야 한다. 목적지에만 집착하면 여행의 즐거움을 놓친다.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 보는 풍경들, 느끼는 감정들, 이 모든 것이 여행의 일부다. 마찬가지로 삶도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성공했는지, 얼마나 가졌는지보다 행복했는지, 의미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나이가 더 들어 돌이켜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삶.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충분히 누린 삶일 것이다. 높이 올라간 삶이 아니라 깊이 사랑한 삶일 것이다. 바쁘게 산 삶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산 삶일 것이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조금 느슨하게 살아도 괜찮다. 더 애쓰지 않아도 하루는 지나가고 덜 붙잡아도 삶은 이어진다.
지금 이대로 머무는 시간이 때로는 가장 먼 곳까지 데려다 준다. 자신에게 너무 많은 힘을 주지 않아도 된다. 삶은 원래 느슨해질 때 제 모양을 찾게 되는 법이다. 그것이 삶의 지혜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힘을 빼고 살아라. 그러면 삶이 그대를 안아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